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대화를 멈춘 적, 아는 단어가 혀끝에서 맴돌다가 도무지 입 밖으로 안 나오는 경험,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그냥 넘기신 적 있으시죠? 저는 올해 70입니다. 그리고 지난 40년간 응급의학과와 뇌과학을 넘나들며 기억력 문제로 고민하는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어머니였습니다. 25년 전 평소처럼 차를 마시던 어느 날 어머니가 제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누구지? 그 순간 의사로서의 냉철함보다 아들로서의 마음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말수가 줄었고 하루가 다르게 눈빛이 낯설어졌습니다. 저는 결심했죠. 왜 기억이 사라지는지 끝까지 밝혀보자.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같은 길을 걷는 누군가를 위해서요. 그리고 수십 년의 연구 끝에 저는 단순히 뇌세포 때문이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피의 흐름을 살려주는 아주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자극법, 지금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겁니다. 단 3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말문이 막히는 순간, 기억이 희미해지는 순간, 그 모든 걸 되돌릴 수 있는 실제 방법,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죠. 영상이 끝나기 전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한 기억력을 지키는 방법 꾸준히 알려드릴게요. 기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깨워주지 못했을 뿐이죠.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릴 풍지혈이라는 곳을 처음 알게 된 건 제 환자 중 한 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대화 중에 자꾸 단어가 막히고 아는 사람 얼굴이 떠올라도 이름이 생각 안 난다며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요, 뇌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뇌세포도 정상이었고 치매 초기 증상도 아니었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제 연구는 그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뇌가 멀쩡한데도 기억이 자꾸 흐려지는 분들의 공통점을 찾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한 가지 지점에서 단서가 나왔습니다. 바로 귀 뒤쪽, 정확히 말하면 풍지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풍지혈은 머리로 올라가는 피의 통로, 즉 산소와 영양분을 싣고 가는 혈류의 중요한 길목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굳으면 뇌는 아무리 건강해도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TV를 보며 고개를 숙이고 앉아 계시잖아요? 그 자세가 바로 이 풍지혈을 딱 막아버리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근육이 쉽게 뻣뻣해지고 목과 어깨 주변이 한 방향으로만 긴장돼 있으면서 이 중요한 혈관을 천천히 눌러버리는 거죠. 저는 그분께 풍지혈을 매일 손으로 눌러주시라고 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요. 양쪽 귀 뒤를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 원을 그리듯 천천히 마사지해 드리라고요. 그렇게 하루 5분씩만 하셨는데 한 달 뒤 그분이 제 손을 덥석 잡으시며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박사님, 저 요즘 말할 때 덜 막혀요. 예전보다 머리가 맑아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기억력이라는 건 뇌세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뇌에 얼마나 잘 연료를 공급하느냐의 문제였던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말이 자꾸 막히고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드는 분이 있다면 풍지혈을 꼭 한번 눌러보세요. 머리 뒤 귀 밑 움푹 들어간 그 자리입니다. 아무 느낌이 안 드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30초, 1분, 3분이 지나면 정말 신기하게도 눈이 또렷해지고 머릿속이 시원해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 풍지혈과 함께 기억회복에 꼭 필요한 또 다른 자극법, 등 풀기를 알려드릴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영상을 더 오래, 더 널리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건강한 기억 함께 지켜나가요. 박사님, 등을 풀면 정말 기억력이 돌아온다고요?
네, 정말입니다. 이 말에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이 많으시죠. 그런데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지켜보며 확신하게 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기억력은 머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을 떠올릴 때 많은 분들이 뇌세포 두뇌 훈련, 퍼즐 이런 것들을 생각하세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뇌에 피가 잘 도착하느냐입니다. 뇌는 산소와 영양이 없으면 단 3분도 버티지 못하거든요. 그 혈류가 지나가는 통로 중 가장 넓은 고속도로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등과 어깨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어깨가 굳고 등이 뻣뻣해지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 등이 자주 결리고요, 어깨가 묵직해요 하시는 분들 대부분 기억력 저하 증상도 같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굳은 어깨와 등 근육이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을 막고 있는 겁니다. 혈류가 꽉 막히니 머리는 멍하고 말은 자꾸 막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권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등 풀기 자극법. 자, 지금 해보시죠. 등을 부드럽게 자극할 수 있는 효자손이나 머리빗을 준비하세요. 없으시면 수건을 돌돌 말아서 손잡이처럼 쓰셔도 좋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 등을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문질러 주세요. 2. 날개뼈 아래부터 어깨까지 양쪽을 번갈아 가며 1분씩. 3. 절대 세게 긁지 마세요. 근육을 말랑하게 풀어주는 느낌으로. 이 동작을 하신 분들 대부분이 숨이 깊어졌어요. 눈이 또렷해졌어요. 등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졌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한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박사님, 어깨를 풀었더니 생각이 풀리네요.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몸이 풀리면 기억도 풀립니다. 그만큼 피의 흐름이 우리 기억과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작은 빗 하나, 수건 하나로 등 한번 쓸어 올려 보세요.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단순한 마사지가 아닙니다. 이건 기억을 깨우는 시작점입니다. 다음엔 뇌로 올라가는 마지막 통로, 바로 목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기억도 건강도 함께 지켜드릴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이 뻣뻣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고개를 돌릴 때 끽 하는 느낌,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뻐근한 느낌. 대부분은 나이 들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죠. 그런데요, 이 목, 그냥 근육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력과 말문까지도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길목입니다.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 즉 산소와 포도당을 공급하는 혈류는 모두 목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이 목 주변 근육이 굳으면 피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길이 막히는 거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꼭 여쭙는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 고개 자주 숙이시죠? 스마트폰 보시면서 고개 앞으로 많이 빠져 계시죠? 그럼 10에 9은 맞아요 하십니다. 이 자세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고개가 15도 앞으로 숙여지면 목뼈에는 12kg 이상의 하중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목이 그 무게를 버티느라 긴장되고 결국 피의 통로가 차단되면서 기억력 저하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부터 아주 쉬운 목 스트레칭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정환 박사의 기억 회복 목 스트레칭 루틴. 1. 의자에 등을 곧게 펴고 앉습니다. 2. 어깨에 힘을 툭 내려놓으세요. 3.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 어깨 쪽으로 기울입니다. 귀가 어깨에 닿을 듯한 느낌까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4. 그 자세로 10초 유지. 숨은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5. 다시 정면 그리고 왼쪽도 똑같이 반복. 그 다음은 고개를 뒤로 천천히 젖혀보세요. 시선은 천장을 향하고 양 어깨를 활짝 펴면서 숨을 깊게 마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자리로. 이 동작도 2번씩 반복해 주세요. 이게 끝이냐고요? 아닙니다. 이 짧은 루틴을 꾸준히 하시면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지고
말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한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고개를 돌렸더니 생각도 돌았어요. 어찌나 시원한 말씀이던지요. 지금 고개 한번 돌려보세요. 당신의 기억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박사님, 좋은 건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혹시 저 뭘 잘못하고 있는 건 없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억력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억을 망가뜨리는 습관부터 끊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30년 동안 환자들을 만나면서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신 분들의 공통된 생활 습관이 딱 3가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이 영상이 정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1. 고개 숙인 채 스마트폰 보기. 식탁에서도, 소파에서도, 심지어 침대 위에서도 고개를 푹 숙이고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는 습관. 이게 바로 풍지혈과 목혈류를 눌러버리는 주범입니다. 실제로 고개를 45도 숙이면 목에 가해지는 하중이 무려 20kg 이상이 됩니다. 이걸 하루 3시간씩 반복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단어가 막히고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2. 높은 베개에 기대어 자기. 나는 잠만 푹 자면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높은 베개는 머리로 가는 혈류를 자는 내내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아침에 머리가 멍하거나 눈이 침침하고 기억이 잘 안 나는 분들 중 높은 베개 쓰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머리와 목이 일직선이 되도록 낮고 단단한 베개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깨까지 살짝 받쳐주는 형태면 더욱 좋습니다. 3.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있기. TV 드라마 한 편, 2편 뉴스까지 연달아 보시면서 2~3시간 동안 한 번도 움직이지 않으신 적 있으시죠? 특히 푹신한 소파에 앉아 구부정한 자세로 오래 계시면 등과 목의 혈류가 정체되고 그게 결국 기억을 흐리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광고 나올 때마다 일어나서 어깨 한번, 고개 한번 돌려주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당신의 기억을 지켜주는 움직임입니다. 어떠신가요? 3가지 중 하나라도 나도 그런데 하셨다면 오늘이 바로 바꾸셔야 할 그날입니다. 기억력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세, 습관, 그리고 작은 무관심이 만든 결과일 뿐입니다. 지금부터는 기억을 되살리는 생활로 전환해 보세요. 다음은 기억 회복을 습관으로 만드는 법, 즉 계속 실천하게 되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알긴 알겠는데 이걸 매일 할 수 있을까? 박사님, 저는 작심삼일이에요. 그 마음 정말 잘 압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 환자분들도 처음엔 의욕이 넘치세요. 하지만 3일이면 끊기고 일주일이면 포기하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요, 그분들 중에서 끝까지 해내신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결심이 아니라 노출의 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반복은 의지가 아니라 구조로 만든다. 우리는 모두 눈에 자주 보이는 것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 루틴 만들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름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요일별 기억 루틴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요. 월요일 풍지혈 마사지, 화요일 등 풀기 자극, 수요일 목 스트레칭, 목요일 깊은 숨 호흡, 금요일 다시 풍지혈, 토요일 어깨 돌리기 1분, 일요일 전체 복습. 이렇게 종이에 써서 냉장고, 화장실 거울, 핸드폰 배경화면에 붙여두세요. 그저 하루 5분, 이 작은 루틴 하나가 당신의 뇌를 살리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천을 오래 지속하는 꿀팁 2가지. 1. 알람 설정하기. 핸드폰에 기억력 5분 챙기기라는 이름으로 매일 같은 시간에 알람을 설정해 보세요. 단순하지만 강력한 습관 도우미가 됩니다. 2. 가족과 함께하기. 손주에게, 자녀에게 할머니,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라고 물어봐 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실천도 되고 가족과의 대화도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실제 사례 74세 박진자 어르신의 이야기. 박사님, 이젠 TV 보다가도
아, 오늘은 목 돌리는 날이지 하고 저절로 떠오르더라고요. 이 말씀 듣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이건 단순한 운동 루틴이 아니라 뇌가 깨어나는 신호이자 내 삶을 주도하는 힘이 돌아온 순간이니까요. 여러분, 지금 영상이 끝나고 나면 종이 한 장 꺼내 보세요. 요일표 하나만 만들어 보세요.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당신의 기억을 붙잡아 줄 겁니다. 며칠 전입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려던 찰나 한 어르신께서 조심스럽게 제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74세 이종섭 어르신이셨죠. 박사님, 저 전화번호 외운 줄 몰랐어요. 처음엔 무슨 말씀이신가 했습니다. 이 어르신 늘 스마트폰 없이는 전화 하나 못 거시는 분이셨거든요. 아들 번호요? 글쎄요, 저장해둔 거 누르면 되니까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외출 중에 스마트폰 배터리가 꺼져버린 겁니다. 당황하셨지만 어떻게든 집에 전화를 하셔야 했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집 전화기를 들고 천천히 숫자 버튼을 누르셨대요. 놀랍게도 손가락이 알아서 움직였답니다. 1938. 하나하나 누르는데 어떻게 아들의 번호가 그렇게 또렷이 생각났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군요. 신호가 울리고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던 순간 그 어르신은 말없이 울고 계셨습니다. 내가 아직 괜찮구나. 내 머리가 다시 살아났구나. 그 생각에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날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돌아온다는 건 단순히 숫자 몇 개를 떠올리는 일이 아닙니다. 나 자신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입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시간, 불안과 초조함, 자신을 의심하던 마음이 그 순간 단숨에 풀리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일매일 귀 뒤를 누르고 등을 문지르고 목을 돌리는 일을 습관처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지금이 제일 젊은 것 같아요. 이 얼마나 멋진 말인가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만의 기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당신도 가능합니다. 기억은 돌아옵니다. 그저 우리가 길을 열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진짜 가슴 뭉클한 사례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폰 없이도 아들의 전화번호를 눌렀던 어느 어르신의 이야기. 나는 오늘부터 실천표를 만든다는 분들 댓글로 시작합니다. 한 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기억을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기억력이란 건 단지 뇌세포를 탓하거나 나이를 원망한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걸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풍지혈 마사지, 등 풀기, 목 스트레칭을 해봤습니다. 특별한 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싼 기계나 치료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 5분 내 몸을 쓰다듬고 내 흐름을 깨워주는 작은 자극들이었죠. 이 자극은 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마음을 위한 의식입니다. 내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다시 살아보고자 한다는 신호예요. 기억력을 되살리는 생활의 시작법 아주 쉽게 요약해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귀 뒤를 천천히 눌러주세요. 점심 먹고 나서는 등을 한번 쓸어주세요. 저녁에 TV 보기 전엔 목을 돌려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하루에 뇌를 3번 깨우는 셈입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매일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시면 됩니다. 한 어르신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박사님, 난 이제 내 몸이 무너지기 전에 내가 먼저 다독여요. 누구보다 내가 나를 믿어줘야 하잖아요. 이 말이 얼마나 큰 울림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믿는 작은 습관이 기억을 되살리는 첫걸음이 되어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첫걸음을 떼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잠시 후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며 내가 지금 당장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아주 구체적인 행동 가이드를 드릴 거. 그리고 지금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내일 아침 풍지열부터 시작합니다.
한 줄 댓글 남겨보세요. 그 한 줄이 내일 아침 당신을 다시 움직이게 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좋은 이야기였네 하고 끝내지 않도록 딱 하루 루틴을 함께 만들어 볼 겁니다. 사실 뇌는 새로운 자극에 금방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된 자극에는 반드시 반응하죠. 그래서 꾸준함을 만들어주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정환 박사의 기억력 하루 루틴. 아침 8시 귀 뒤 풍지열 마사지. 잠에서 깬 뇌를 깨우는 가장 부드러운 방법입니다. 손가락으로 귀 뒤 움푹한 부분을 원 그리듯 눌러주세요. 30초씩 양쪽. 점심 12시 등 자극 마사지. 피곤해지는 시간대 뇌로 가는 혈류를 다시 올려주는 시간. 효자손이나 수건으로 등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며 1분간 마사지. 저녁 6시 8시 목 스트레칭 루틴. 하루의 피로를 풀고 밤에 기억 정리 기능을 돕는 시간입니다. 고개를 좌우, 뒤로 천천히 기울이며 호흡을 함께 정돈하세요. 취침 전 오늘 하루 한 줄 일기. 나는 오늘 기억을 돌보았다. 스스로를 칭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도 기억을 지키는 연습입니다. 실천을 위한 팁 3가지. 1. 핸드폰 알람에 기억 5분 챙기기 설정하기. 2. 냉장고나 거울에 요일별 루틴 스티커 붙이기. 3. 가족과 함께 하기. 오늘 뭐 하는 날이지? 라는 질문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실천은 어렵지 않습니다. 계획이 거창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서 잊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억은 노력보다 구조가 먼저입니다. 종이 한 장, 알람 한 번, 그리고 오늘의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당신도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하루 3분, 작은 자극,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큰 의미를요. 기억력이라는 건 단순히 머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내 삶을 얼마나 주의 깊게 바라보는가, 내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단 한 분이라도 나는 아직 괜찮다는 용기를 얻으셨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귀 뒤를 눌러보신 분, 오늘 처음으로 목을 돌리며 숨을 내쉬어 본 분, 오늘 이 영상이 끝나고 실천표를 만들겠다고 마음먹은 분, 당신은 이미 기억을 되찾는 길 위에 서 계신 겁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울컥하셨나요?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 어머니가 제 이름을 잊으셨던 그날, 의사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신과 같은 분들을 위해 기억을 지키는 이야기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억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우리의 뇌는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기억도, 감정도, 삶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기억을 지킵니다. 그 한 줄이 누군가의 하루를 살릴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저는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요. 늘 건강하십시오. 이정환이었습니다.